안녕하세요. 리뷰온입니다. 당신이 내 형을 죽인 백사원이라고 믿고 있어서 옆에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산에서 희주를 민 것도 저였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박도재의 고백과 함께 정체가 밝혀지니 충격이었는데요. 박도재는 협박범과 공범이었지만 협박범이 진짜 백사원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희주를 미끼로 두 사람을 낚시터로 오게 합니다. 박도재는 협박범과 치열하게 싸우다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행히도 현장에 도착한 백사원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데요. 진짜 백사원은 심규진과의 만남에서 백장호를 내 손으로 직접 죽였어야 했는데 라며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에 백의용은 우리가 낳은 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을 괴물로 여겨버리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규진의 말이었습니다. 그 애가 당신을 참 많이 닮았더라. 근데 그거 알아? 당신도 그 애도 백장호를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지. 이 한마디로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백사원이 백장호의 혼외자라는 것입니다. 심규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짜 백사원을 조종해 백씨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제 대선을 앞둔 백의용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의붓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말문이 막힐 것도 같습니다. 한편 백장호의 추도식에 모두 모인 백씨 집안 사람들. 추도식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추도식장에 나타난 홍 회장은 백장호 사진에 총을 겨누며 진짜 백사원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진짜 백사원이 심어놓은 폭탄이 터지면서 불이 나고 그 사이 협박범은 희주를 납치합니다. 원작에서는 기념관 폭발 사고로 사원이 사라진 후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몇 년간 희주는 사원을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희주는 675라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박도재를 만나 힌트를 얻고 아르간이라는 내전 지역으로 용감하게 사원을 찾으러 떠납니다. 국제 수어통역사로 일하던 중 반군 기지에서 어렵게 사원을 찾아내죠. 그리고 위험 상황 속에서 함께 탈출하며 둘은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재회의 키스를 합니다. 모래 위를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반대로 희주가 차를 강으로 몰고 가면서 새로운 전개가 이어집니다. 차 안에서 협박범의 위협에 놓인 희주는 큰 결심을 합니다. 한 번은 나도 당신을 지키고 싶다. 라는 말을 남기고 차를 강으로 돌리죠. 그 순간 진짜 백사원이 희주를 차에서 끌어냅니다. 이는 심규진의 계획이었죠. 백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진짜 백사원을 조종해 희주를 어딘가에 숨깁니다. 차량은 발견되었지만 희주는 실종된 상태. 백사원은 충격에 빠져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백의용의 아들도 백장호의 손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전 국민의 도움을 받아 희주를 찾으려는 절실한 시도였는데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사원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또 유연석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675라는 전화번호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 드라마에서도 이 번호가 희주의 위치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주는 아마 강가 근처 작은 마을에서 기억을 잃은 채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아이들과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가고 그 영상이 퍼지면서 백사원은 마침내 희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널 찾을게 라는 사원의 약속처럼 사원이 희주를 찾아내는 순간까지 모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어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백씨 가문의 몰락도 시작이 됩니다. 심규진은 진짜 백사원을 조종해 백씨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던 계획이 드러나며 체포되고 백의용 역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비리가 폭로되며 구속됩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친구들의 물건을 발견한 지상우는 깊은 슬픔에 빠지는데요. 그때 나유리가 다가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요. 라며 그를 위로합니다. 지상우는 유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유리 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때문에 힘들 때 잘 버텼어요. 유리 씨 덕분에 고마워요. 그리고 내 친구들 같이 기억해줘서. 이 둘의 설렘 장면도 행복한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작에서는 백사원이 진짜 백사원을 아르간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는 결말이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규진이 진짜 백사원을 조종해 백씨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진짜 백사원은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는 죽음이 아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도재가 증언자로 나서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심규진과 백이용의 구속과 함께 진짜 백사원도 체포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희주 납치 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르간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제외한 두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정치계로 돌아간 사원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희주는 바쁜 사원의 모습에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원은 재미있는 방법으로 희주와의 추억을 되살리죠. 협박폰 어플로 장난스러운 전화를 걸어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사원은 그런 희주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희주가 사원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사원이 자신의 핏줄을 혐오해 아이 갖기를 망설일 때 따뜻하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낚시터의 아픈 기억도 함께 치유하려 합니다. 희주는 잉어를 사와서 말하죠.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는 건 잉어예요.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해주고 똥까지도 다른 물고기들의 영양이 된대요. 함께 잉어를 키우며 수조가 깨끗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으로 맺어지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따뜻한 결말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희주가 지어준 백교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두 사람의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 두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거겠죠. 새롭고 신선한 전개로 마지막까지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전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